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오늘은 수학 트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AP 시험 보는 타이밍 이런 것들과 그리고 매년 수학 트랙을 어떻게 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대학 입시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대학 입학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이런 트랙을 탔더니 이러한 대학에 입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수학 트랙에 집중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들이 수학 수업을 결정하는 것, 수학 트랙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인데 아주 크게는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수학이 정말 스트롱한 학생으로 보여줘서 수학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좀 강조해서 보여드릴 건지, 아니면은 Asian Standard Lower Limi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대학들이 아시안들한테 기대하는 수학 실력이 좀 당연히 백인들보다는 훨씬 높을 거니까 그거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 하한선, 그 정도의 기준만 넘어서서 그만큼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mathematics, computer science, STEM 계열, 엔지니어링 이런 데만, 통계학까지 포함해서 이런 데까지만 다 지원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은 그 정도로만 이렇게 기준에 맞춰 놓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부각해서 다른 메이저들을 선택해서 이제 어필하는 것,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보이는 거, 그리고 스탠다드 로어 리밋만 맞춰서 그거 이상으로만 가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저희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 내에 존재하는 고등학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AP를 채택한 학교라면요. 처음에 알gebra 1에서 시작해서 geometry, algebra 2, pre-calculus, 그리고 AP calculus, A, B, B, C 다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코र्스가 존재하지 않는 학교도 있겠지만 multivariable, linear algebra, 그리고 그 이상의 수업들도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항상 궁금하실 텐데,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문의하실 때 보시면 지금 몇 학년인 상태에서 이러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속도가 괜찮은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정말 케이스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9학년 때 알gebra 1을 듣고요, 10학년 때 geometry, 그리고 11학년 때 알gebra 2, 12학년 때 프리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수학이 스트롱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나름대로의 기준인데요. Asian Standard Lower Level, 대부분의 대학들이 아시안에게 기대하는 하한선 정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처럼 9학년 때 어떤 수학을 들었을 텐데 10학년 때 알gebra 1이 되고 마지막에 결국엔 알gebra 2로 끝나는 경우, 제가 여태까지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상태로 졸업을 하게 뒀던 학생은 단 한 명도 있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방학을 이용해서 수업을 땡겨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스키핑을 한다든지 이런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끝나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방향, 마지막에 그래도 적어도 프리칼큘러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시안들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하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는 게 일단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만 준비를 하셔도 어떤 학교들을 입학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릴 학교는 이제 웰즐리인데요. 웰즐리 같은 학교는 리버럴 아트 스쿨 안에서도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명문 학교입니다. 당연히 이 학생은 이렇게까지만 들었기 때문에 스템 계열은 아니었고 넌 스템 계열을 지원을 했겠죠. 제가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는 학교들은 이런 학생들이 이런 학교를 붙었다를 학교를 전부 다 보여드리면 너무나도 많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은 학교라고 판단되는 그런 학교들은 이 정도의 수학 트랙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 의미로 대표적으로 학교 하나를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트랙으로 우리 리버럴 아트 학교 안에서도 이런 학교를 붙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학교는 NYU입니다. NY 같은 경우도 이 프리칼이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NYU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당연히 스템 계열이 아니고 넌 스템 계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앞에서 보여드린 경우보다는 조금 더 빠른 트랙, 제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수학을 더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순서로 보시면 될 텐데, 9학년 때 지오메트리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뭐 빠지는 거 없이 그레이드 스키핑 하는 거 없이 쭉 따라오면 12학년 때 AP 칼큘러스 AB나 혹은 BC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수학을 잘하는 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11학년 때 AP의 레벨의 수학 수업을 듣는 것이 그래도 수학이 어느 정도 조금 스트롱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데요. 방금 앞서 보여드린 경우는 이거보다도 더 느린 트랙이었는데 그러한 학교들을 입학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더 좋은 학교들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학년 때 프리칼큘러스를 듣고 12학년 때 칼큘러스 AB만 듣는 학생이어도 코넬 학교에 입학한 그런 이력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서 12학년 끝나는 시점에 5월 달에 그때도 AP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AP 칼큘러스 우리는 BC 시험을 봤어요. 이게 대학에서 봤을 때는 이때 지원을 해버리고 거의 다 끝나는 경우인데, 지금 이렇게 12학년 마지막에 5월 달에 시험을 이렇게 올려서 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시험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 시험이 계획되어 있다고 원서에는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12학년 때 AP 칼 AB를 들었어도 코넬 여기에 입학할 수 있었던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앞서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마지막 거만 BC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early decision을 지원하거나 regular decision에서 지원을 할 때 수학에 관해서만큼은 AP 점수가 없는 상태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원을 12학년 입학하자마자 거의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학생도 이렇게 라이스, 굉장히 명문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당연히 저희 학생 출신이고 메이저는 넌스템 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교를 보시면요, 노스웨스턴에 붙었습니다. 이 학생도 넌스템 계열이었고, 노스웨스턴 아주 좋은, 라이스보다 더 좋은 학교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뒤에 데이터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 어떤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 뭐 엔지니어링이나 매스매틱스나 뭐 피직스나 스태티스틱스 이런 메이저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면, 전략만 잘 세우면 수학 트랙이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런 명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학 트랙이 이렇고요, 다른 것들이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이 다음부터는 색이 좀 바뀌었는데요. 제가 색을 바꾼 이유는 11학년 때 AP를 이제 구경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1학년 때부터 이제 수학에 관해서 AP를 구경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런 학생들은 우리는 수학을 이제 잘하는 편인 학생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여드리는데, 뭐 알gebra 2로 시작해가지고 프리칼로 와서 11학년 때 A, B를 듣고 12학년 때 B, C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드물긴 하지만 몇 개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트랙을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AP 칼큘러스 AB로 끝낼 거면 그냥 AB로 끝내고 뭐 시험을 BC로 본다든지 아까 그런 방식도 괜찮기는 한데요. 아니면 BC로 끝낼 거면 AB 아예 안 듣고 그냥 BC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좋지,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AB를 다 통으로 듣고 그 다음에 BC도 1년 동안 통으로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BC 같은 경우가 범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AB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뭐
반도 못 미치게 이렇게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A, B를 1년 동안 공부하고 BC를 또 1년 동안 공부하면 공부한 것으로만 봤을 때 시간이 낭비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리고 이 안에 갑자기 뭔가를 땡겨와서 그레이드 스키핑을 도전한다고 하는 것도 학년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이때는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1학년 때 AB를 수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5월, 11학년 5월일 때 BC를 신청을 해가지고 BC 시험을 보는 것이죠. 물론 BC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학년 때 AP Statistics를 듣게 되면, 그러면 수학 안에서 AP 점수는 BC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롱하게 보여주면서 12학년 때도 수학을 놓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과목들 플러스 이제 AP, 스탯까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스탯은 처음에 왜 넣지 않았냐면 이게 elective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들어준 다음에 이제 스탯을 추가로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합격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보시면 코넬에서 스템 계열 합격했고요. 그리고 또 같은 코र्스로 브라운도 합격한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도 합격한 친구도 있었고,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지금 스템 계열 지원한 학생들이었는데, 이 정도 수학 트랙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입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5월 달에 굳이 막 올려서 AP 시험을 보지 않아도 그냥 11학년에 바로 BC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10학년 때 프리카를 듣고 여기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AB를 건너뛰고 AP 칼큘러스 BC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BC를 받고, 그리고 12학년 때 수학이 끊기지 않아야 하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Multivariable, Linear Algebra 이런 수업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 AP Stat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학생들도 아주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의 경우보다 조금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학교는 이제 또 다 다른 학생들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또 똑같이 코넬도 합격하고 브라운도 합격하고, 그리고 다트머스도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스템 계열을 합격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존스 홉킨스 이 학생인 경우에는 어땠냐면, 앞의 경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마지막 여기가 두 개가 똑같긴 한데, 사실 시작이 여기가 알지브라 2가 아니고 지오메트리였어 가지고, 그래서 이 타이밍에 그레이드 스키핑을 해서 이 썸머에 한 번 더 들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수업이 됐다. 그러니까 9학년 때 지오메트리, 10학년 때 알지브라 2를 들은 거고, 이때 방학 때 프리칼큘러스를 해서 여기서 패스를 받고, 그리고 11학년 때 BC로 넘어간 그레이드 스키핑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레이드 스키핑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11학년, 12학년 때 칼큘러스 BC하고 AP 스탯을 들었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넣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 내에서는, 그래서 여기 굉장히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일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학 트랙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뭐 예일이나 MIT나 스탠포드나 뭐 더 프린스턴이나 뭐 이런 학교들을 입학할 때 수학 트랙이 이것보다 굉장히 더 스트롱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트랙으로도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시면 당연히 예일도 붙을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예일에 입학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번 어드미션에서 합격한 학생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트랙이 또 이렇게 똑같은데 프린스턴에 입학한 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생도 이번 어드미션에서 입학한 학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색을 좀 다르게 했는데, 자,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픈되어 있는 BC까지 말고도 조금 수학이 자신 있는 고등학교들에서는 이렇게 Multivariable Linear Algebra까지 오픈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Multivariable이나 Linear Algebra까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부터는 또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학년 때 프리카를 듣게 되고, 여기서 성적이 잘 받아서 BC로 바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12학년 때 Multivariable 이렇게 듣게 되죠.
이런 학생들 출신 중에 또 예일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MIT, 하버드까지 이렇게 합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도 전부 다 스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수학이 꽤나 스트롱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스템 계열 이렇게 우리가 힙스라고 불리는 아주 컴페티티브한 그러한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더 수학이 굉장히 스트롱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 보면 이제 9학년 때 알gebra 2 뭐 시작은 알gebra 2니까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알gebra 2에서 10학년 때 프리칼이 되면서 11학년 때 B3를 받으면서 더블 매스를 해서 AP 스탯까지 끝내놓고 12학년 때 멀티베리어블을 하는 것이죠. 그럼 수학이 앞에 학생들보다 훨씬 더 스트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학교를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수학이 스트롱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어드미션에서 그 리버럴 아트 컬리지에서 랭킹 1위를 자랑하는 윌리엄스 컬리지에 이번에 저희 어드미션에서 합격한 학생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가 나오기 시작하면 리니어 알지브라 나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막 9학년 때 AP 칼큘러스를 듣고 10학년 때 멀티베리어블 하면서 뭐 스탯도 하고 11학년 때 리니어 알지브라, 12학년 때 컬리지 매스 이런 학생도 정말 가끔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수학이 엄청나게 스트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여기에 플러스 AMC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만큼 그런 성적을 가지고 와야지 확실하게 수학이 스트롱하다고 더욱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AMC까지 섞어주는 것을 원하냐면 이런 학생들은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스트롱하다기보다는 이걸 메인 본인의 강점으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강점인 친구들 사이 안에서도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어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스트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시대회, 이런 경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쭉 보시면 답이 9학년 때 뭐 듣고 10학년 때 뭐 듣고 11학년 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학에다가 어필을 할지 본인 캐릭터를 결정을 한 후에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면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수학 트랙이 그렇게 스트롱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수학이 강하다고 보여줄 거면 정말로 강하게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 감안하시면서 이제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 내에서도 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본다든지 학원 내에서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본다든지 할 때 시험들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 달부터는 전부 다 시험이 디지털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연습하는 시험들도 우리 디지털 SAT 시험이랑 비슷한 포맷으로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포맷을 전부 다 변경했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시험의 트렌드가 변하면 그거에 맞게 저희도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